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이야기 할게요. 2차전지 안하고. 일단 메모리 감산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계속해서 감산폭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20에서 한 25% 정도는 감산이 되겠죠. 네, 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대 25%까지 감산하는 걸로 이제 타겟팅을 하고 있고요. 재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특히나 4월 계약 가격이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고정거래 가격. 자, 요 동향을 보면요. 일단 DDR4 쪽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DDR4 쪽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자, DDR5도 빠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덜 빠진다는 거죠. 얘는 요렇게 빠지고 있으면 얘는 요 정도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가격 프리미엄이 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요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DDR5로 그럼 전환이 더 빨라지겠죠. 일단 지금 감산을 하고 있는 건 대부분 DDR4 쪽이니까 DDR5 쪽으로 이제 감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클라우드, 특히나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이쪽에 지금 경기 영향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경기 둔화 때문에 당장의 수요에 영향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빅테크 업체들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코멘트하는 부분이 뭐냐면, AI 등 수요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대하겠다. GPT나 이런 쪽으로 투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대할 수밖에 없다.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쪽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인력 감축을 하는 회사들도 있죠. 네, 대표적인 게 지금 IBM 같은 경우는 인력은 감축하고 이런 쪽 AI 쪽에 투자를 더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쪽 수요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시차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또 마이크론, 특히나 중국에서요. 마이크론에서 한국 업체로 삼성하고 하이닉스겠죠. 주문을 지금 전환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당장. 최근에 이제 중국이 마이크론 쪽에 이제 보복을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일단 주문을 전환하고 있는데, 요거를 미국 정부가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 요거는 이제 기분 좋은데 화장실에서 웃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중국이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 보복은 어디 쪽으로 하겠어요? 자기들이 필요한 거는 덜 할 거라는 거죠. 사드 때도 보면 자국 기업들한테 피해가 적은 한류나 화장품이나 소비재 같은 것들에, 지금은 반도체 쪽으로 보복을 하면 자기들이 필요한 메모리 같은 데는 메모리는 아마 안 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사 갖고 다 안 쓰면 중국 걸로 쓰면 되나요? 쓸 수가 없죠. 제품 경쟁력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대신에 약간 국내 팹리스 쪽에서 약간 중국향 쪽으로 노출도가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중국 대체가 되는 품목 같은 경우는 레거시 공정을 쓰고 이런 업체들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중국이 필요한, 투자에 필요한 장비, 소부장들 있잖아요. 이런 쪽은 좀 영향이 덜할 거라고 생각해요. 영향이 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마 시스템 반도체, 특히나 이제 팹리스 쪽은 지금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업체들은 약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지면서 안 좋아질 조짐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감산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연내에 적정 재고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 말은 적어도 하반기 3Q 정도에는 바닥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아직까지 그 뷰를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서요. 참고로 스마트폰은 23년 1Q가요. 14년 만에 최저예요.
판매량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 근데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없어요. 특히나 프리미엄 있잖아요. 프리미엄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기존에 12GB의 D램을 쓰다가 요걸 최대 24GB까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D램 짠돌이 애플이 기존에 6GB에서 8GB까지 늘려서 쓸 계획입니다. 이쪽은 이제 안드로이드 쪽, 이 정도로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갤럭시 S24 울트라 같은 경우는 24GB까지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24GB 많이 쓰겠죠. 자, 그래서 DDR5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일관된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DDR5 관련주 중에 간만에 설명드리는데요. 아비코전자. 이 회사는 이제 저항하고 인덕터 같은 수동 소자를 하는 회사죠. 3대 수동 소자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카패시터, 그죠? MLCC 같은 것들. 제가 얼마 전에 삼성전기하고 사마콘에서 설명드린 적 있죠. 자, 요런 쪽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덕터 쪽에서 보면, 자, 인덕터 중에서 메탈 파워 인덕터라는 게 있어요. 요게 DDR5 D램부터 대거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지금 좋아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업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탈 파워 인덕터는 작년에 한 250억 정도 했고요. 요게 올해는 한 370억 정도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260억에서 올해 한 290억 정도로 보고 있고, 요 메탈 파워 인덕터를 포함해서 전체 인덕터 쪽은 작년에 한 430억 했는데 올해는 한 45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연결로 잡히는 회사가 있어요. 연결로 아비코테크. 이 회사는 이제 PCB 하는 회사예요. PCB 하는 회사인데 전장 쪽을 주로 하죠. 전장. 자동차 전장 쪽을 하는데 요게 작년에 한 880억 정도 했어요. 매출을. 근데 올해는 한 920억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관리 종목 지정돼 있던 회사인데 그동안에 부실을 다 정리를 하고 정상화한 거고,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익을 내는 회사고 전체 회사 이익 기여도를 꽤 크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매출의 50%가 아비코테크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비코전자가 수동소자 업체라고 하지만 사실은 PCB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장용 PCB 업체라고 해도 돼요.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22년 실적은요, 매출 1646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13억. 지금 시총은요 165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전망치는요, 매출 1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6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어요. 당연히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사파이어 래피드, 그죠? 인텔 CPU가 본격적으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 영향으로 요 수요가 생각보다는 좀 안 좋다고 해도 그래도 DDR5 전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품 원가 경쟁력을 위해서 베트남에 이제 곧 공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그널 인덕터 같은 것들, 저항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코스트를 낮추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공장이 있어요. 충북 증평에, 충북 증평 공장은 여기는 메탈 파워 인덕터 전용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달 3월에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돼서 이제 본격 가동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주가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시총이 뭐 그렇게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퓨어한 DDR5 수혜주라는 프리미엄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회사의 매출의 절반을 아비코테크가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전장 부품의 장점은 뭐냐면요, 자동차는 신차가 나오고 나서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보통 2년이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보통 신차가 나오면 8년 동안 양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주 받아놓은 잔고들이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깔리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멀티플 리레이팅을 기대하는 부분은 메탈 파워 인덕터 DDR5에 대한 부분이고, 이 회사의 어떤 캐시카우 안정적인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자동차 전장 쪽 PC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B에서 뭔가 하방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LPP 메탈 파워 인덕터 쪽에서 멀티플 리레이팅을 기대하는 그런 모양새다. 그게 저의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다음 주쯤에 저희 2주년 세미나가 있죠. 5월 21일 DB금융투자 본사 지하 대강당에서 선착순으로 선정된 30분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참석되신 분들은 그날 꼭 빼먹지 말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남겨주시고 주말 푹 쉬시고요. 어린이날을 잘 놀아주시고 계시죠? 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